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공개도면 6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합쳐진 도면은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는 1번 부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도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도면과 두 번째 도면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의 이쪽 앞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 저희도 X, Z 평면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X, Z 평면에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즉 시작점은 저희가 어디를 잡을 거냐면 지금 합쳐진 모습을 보면은 요 대 부분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슬롯 모양을 먼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크리에이트 작성에 들어가서 슬롯 중에 센터 투 센터 슬롯, 즉 중심 대 중심 슬롯으로 원점에서 시작해서 밑에 쪽으로 간 다음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수직 수평 조건, 즉 호리젠탈 버티컬 조건으로 자, 수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치수로 구속을 해 볼게요. 먼저 요거에 관한 지수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2 곱하기 R3다. 즉 반지름이 3짜리가 있다. 디멘션 알파벳 T를 눌러서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길이는 여기에 7mm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요 선의 길이는 7mm다 라고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슬롯이 있으면 또 하나의 큰 슬롯이 좀 뚱뚱하고 큰 슬롯이 있어요. 요거를 해볼게요. 요것도 중심점은 얘가 가리치는 치수 보조선이 여기 원점에 동일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슬롯의 길이도 지금 7mm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이 슬롯을 그리는데 슬롯을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점까지를 클릭하고 지금 내가 그린 슬롯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 곱하기 반지름이 10인 치수로 디멘션 알파벳 T를 눌러서 여기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짜리가 그려졌고 10짜리가 그려졌어요. 자, 옆에 27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우리는 요 세 가지의 치수로 구속을 했으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구속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걸 한번 그려 볼게요. 요거는 라인으로 선을 눌러서 꼭지점, 지금 여기 꼭지점이 뜨죠.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여기 꼭지점에서 클릭으로 마무리를 쳐주시고 호리젠탈 버티컬 구속 조건, 즉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우리가 그린 게 수평 수직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 다음에 직선과 원형이 만났으니까 탄젠트, 저는 이미 그렸을 때 탄젠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꼭지점에 그려서 아마 구속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 20이라는 거는 이 선 사이가 지금 20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얘도 자동 치수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워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40이라는 구속으로 우리가 치수를 잴 텐데, 자, 보시면 디멘션을 눌러서 여기와 여기를 재게 되면 여기가 요 그 호 같은 경우는 점이 중심점이 존재하니까 요 점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수는 몇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치수는 이 녀석이 반지름이 10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이 10을 뺀 나머지의 값인 30을 넣게 되면은 40이라는 치수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0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은 끝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옆에 도면을 보고 우리가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줘야 되는데, 자,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여기는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한 번에 스케치를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 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X가 떴을 때 클릭. 그리고 이게 수평인지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얘가 수평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녀석의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위치는 밑에서부터 5mm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케치 디멘션으로 얘와 밑에 있는 선이 5mm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케치는 모두가 끝났습니다. 스케치 끝났으면 피니시 스케치로 마무리를 줘 주시고요. 이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인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미터리는 걸지 않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돌출을 통해서 먼저 요 녀석의 길이가 10mm만큼 떨어져 있다, 두께가 있다. 그래서 거리 디스텐스에는 그대로 10mm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우리가 해야겠죠. 스케치는 커지니까 다시 켜주시고, 자, 근데 요 7mm가 어디서부터 7mm냐면 이쪽에서부터 이만큼이 7mm예요. 근데 우리도 이 모델링을 보면은 이쪽 면에서부터 7mm가 돌출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다가 지금 스케치를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겠죠. 요거는 익스트루드에 대한 세팅 조건으로 우리가 요 7mm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이 7mm에 해당되는 부분, 얘와 요 두 녀석이죠. 이 두 녀석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뒤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작에 대한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은 프로파일 평면, 우리가 그려놓은 프로파일 평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맨 밑에 이 세팅을 누르면 세 번째인 개체, 아마 영문으로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탁 누르면 개체를 선택하라고 선택창, 셀렉트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 뒷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라고 하면 화살표가 요 면과 동일한 평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화살표가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 거리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7mm다. 그러면 이쪽 면에서부터 안쪽으로 7mm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진행했죠. 자, 마지막으로 요 녀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18mm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18mm에서 이 10mm를 뺀 나머지의 값이 요 정도의 길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8mm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7mm를 했던 거랑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따로 돌출되는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 녀석은 시작이 개체 오브젝트로 선택한 다음에 요 뒷면에서부터 시작한다. 화살표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8mm가 더 돌출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스케치는 다 썼으니까 스케치는 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 됐죠. 이제 주기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주기가 될 곳 면에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작성해서 텍스트 문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대충 허공에다 그려주시고 나의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가 돌아가지 않도록 호리젠탈 버티컬로 아무데나 한 번만 수평으로 구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 글씨를 잡고 그 주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주십니다. 제가 쓴 글씨 크기만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대로 피니시 스케치 OK를 눌러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자, 잘못 잡혀있죠? 자, X를 눌러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주고 음각으로 파야 되니까 화살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1mm만큼 이렇게 음각을 해주시면 1번 부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부품이 마무리가 됐으면 바디에서 본체 1번, 즉 바디 1번을 꺼주시고 이제 2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워줄게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로 부품이 이렇게 있는데 1번 도면과 2번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1번 도면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원점을 여기다 잡았죠. 왜? 여기에 조립되는 축이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1번 도면의 원점도 여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 평면을 확인해야겠죠. 1번 도면에 같은 경우는 얘를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얘도 똑같이 X, Z 평면에다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X, Z 평면에다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점선 원을 그릴 거예요.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점선 원은 지금 이 도면에서는 치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도면에 가보면 여기가 지금 A라는 치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A는 요 슬롯 안쪽 구멍을 지나가니까 요거에 대한 지름 혹은 반지름의 크기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지름이 3이니까 우리가 지름값인 서클을 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원을 그려주시고 디멘션으로 지름값이 6mm다. A는 6mm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럼 A도 일단 우리가 진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6mm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조금 더 큰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과 여기에 대한 원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R6이라는 거는 조그만한 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다시 원을 클릭해서 동심원, 즉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멘션, 이 녀석은 반지름이 6이니까 12mm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도면에서도 반지름이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도 우리가 반지름 값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 즉 ESC를 몇 번 눌러주시고 치수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토글 레디우스, 즉 반지름 전환으로 이 녀석을 반지름 치수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큰 원을 그려주십니다. 이 큰 원은 옆에 도면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름이 14mm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디멘션을 통해서 이 녀석이 14mm다 라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은 다 그렸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요 모양을 그려줄 텐데 요 모양은 요
반지름 6mm 짜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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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요 아래에 필렛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솔리드 모드에 나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으로 6mm, 반지름 6mm 짜리에서 원에서부터 X가 떴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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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져 주시고요.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평수직 조건으로 수평수직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원형과 직선이 만나니까 탄젠트 구속 조건, 즉 접선 구속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탄젠트에 대한 구속도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조금 맞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맞췄어요. 자,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구속을 할 거냐면 일단 전체 길이를 구속할게요. 여기 보시면 30이다. 어디서부터? 중심점부터, 즉 원점부터 밑에 있는 선까지의 길이가 30이다. 디멘션 원점에서부터 밑에 있는 선까지의 길이가 30이다 라는 걸 먼저 맞췄어요. 자, 모양을 조금 유지해 주면서 우리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8mm다. 어디가? 디멘션 요 선의 길이는 8mm다. 조금 움직였으니까 얘도 살짝만 이렇게, 이거 살짝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mm라고 나와 있네요. 디멘션 요 선을 선택하시고 옆으로 빼시면 5mm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좀 치수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 치수, 도면에 나온 치수를 한 다음에 5mm다. 자, 밑에는 또 10mm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10mm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5mm고 여기는 10mm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똑같이 하셔도 되고, 구속으로 우리가 이퀄 구속으로 얘네들이 똑같다 라고 진행을 해 주셔도 되겠죠. 저희는 이퀄 구속으로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똑같고 이 선과 이 선이 똑같다 라고 진행을 해 줬어요. 이거를 치수로 옆에다 똑같이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아직 이 선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8mm 요 선의 중간점이 원점이랑 수직이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치 디멘션을 통해서 원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이 8의 반인 4mm다 하면 정확히 중간으로 오고요. 혹은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원점이 여기 중간점이랑 수직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점이 안 뜨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세모가 떴을 때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요 12짜리는 우리가 진행이 된 거죠. 요 반지름 6짜리의 원을 그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37도 우리가 진행이 됐어요. 다른 거에 같이 연계해서 구속이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 한 지름 5짜리와 요 4mm짜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름 5짜리의 원을 원이 있을 곳한 곳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먼저 이 녀석을 지름이 5mm다 라고 우리가 구속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것도 지울게요. 이 녀석은 밑에 있는 선부터 중심점이 4mm 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선부터 중심점의 거리가 4mm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도 구속이 안 되어 있죠. 얘가 좌우로 움직여요. 정확히 원점이랑 수직이어야 되는 상태여야 되죠.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중심점이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다 끝났네요.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조금 지워줄게요. 트림으로 반지름 6자리에 대한 원, 요 밑에 원만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됐으니까 피니시 스케치 마무리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익스트루드가 조금씩 중요해요. 바디 1번을 키면은 이제 우리도 이쪽 바디의 이 면에 우리가 이 면과 동일한 위치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평면은 여기와 여기에 있는 사이가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즉 B라는 걸 말하는 것 같죠. B. 그래서 저희가 B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B는 여기 사이, 즉 이 녀석의 두께인 10mm가 B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하실 때는 본체를 꺼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익스트루드 일단 가장 작은 원이 10mm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 B에 대한 것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스케치를 다시 켜주시고 이제 나머지 돌출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왼쪽에 도면상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5mm짜리를 진행을 할 건데 이 5mm짜리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로 이 부분과 조그만 원까지 같이 잡고 여기와 여기도 같이 잡을게요. 이런 모양을 다 같이 잡은 겁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5mm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mm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쪽 면, 즉 이쪽 면에서부터 10mm가 돌출이 되고 있죠. 우리가 1번 예제에서 했던 세팅 값을 변경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익스트루드 돌출로 이 뒤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작은 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 녀석의 시작은 개체에서도 이쪽 면에서부터 시작할 거다. 자, 근데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거리에 마이너스로 화살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0mm만큼 돌출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남았네요. 요거는 요 2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B는 10mm였고 O는 요 부분이 5mm죠. 그럼 10과 5를 더한 15를 20에서 빼주면은 요 사이의 거리는 5mm가 될 거예요. 자, 큰 원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익스트루드 원의 테두리와 가운데 그리고 작은 원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큰 원이 전부 다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해서 개체 오브젝트로 변경한 다음에 요 원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몇 mm만큼 5mm만큼 돌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디 1번을 딱 켰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한 바디 1번 잠시 꺼주시고, 자, 주서 도시가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2mm. 지금 라운드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mm를 한번 줘볼게요. 자, 필렛 잠시 스케치는 꺼주시고 목깎이 필렛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를 2mm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디 1번까지 켜주시면 자,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셈블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바디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 Create Component from Body로 변경을 해주시고 구성 요소로 변경이 됐죠. 이 녀석도 똑같이 구성 요소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로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접합 S빌트 조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접합 유형은 회전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회전은 우리가 해당 회전축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잠시 바디 제 컴포넌트 1번을 잠시 꺼 주시고요. 요 회전 축에 대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중간에 있는 점을 선택을 딱 할게요.
그러면 안 보이죠. 컴포넌트 1번이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컴포넌트 1번 잠시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OK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셈블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모양과는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깃발을 더블 클릭해서 이 녀석을 회전할 수 있는 다이얼로 통해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파트 2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1번이 돌아가고 있죠. 자, 저희가 다른 걸 하나 세팅을 해줄게요. 즉 1번이 돌아가지 않게끔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컴포넌트 1번에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영문판에는 그라운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탁 눌러주시게 되면 컴포넌트 아이콘 앞에 이런 식으로 압정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깃발 모양을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돌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파트 2번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과 똑같이 돌려야 되니까 180도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잘 됐네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셈블을 했으니까 공차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겠죠. 공차는 A와 B의 주라고 우리가 했죠. A와 B가 2번 파트에만 있네요. 잠시 1번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숨겨주시고 공차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면은 요 면이 되겠고요. B에 대한 면은 이 면과 요 옆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모디파이에서 우리가 면 간격 띄우기, 즉 옵셋 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먼저 A에 대한 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면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먼저 마이너스 0.4mm의 공차를 이렇게 주신 다음에 우리가 공차를 주고 나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틈이 잘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틈이 잘 벌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자, 모양이랑 똑같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출력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닥이 되도록 해가지고 서포터가 이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출력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출력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6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도면 6번 출력물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서포트랑 라포트 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자, 요거를 서포트랑 라포트를 띄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구동도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출력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